안녕하세요. 제조혁신 김사부입니다. 그린게요 2탄으로 오늘은 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린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도입 후 린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일단 린 도구부터 사용하고 보는 경향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혁신 활동에 대해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린이라는 본질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린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낭비를 찾아 이를 제거하여 고객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린이 어디서 기원하였으며 어떻게 확산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진정한 린은 무엇이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의 역사는 제조 방식의 흐름과 같이합니다. 프로세스의 흐름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린입니다. 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제조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조 기술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는 19세기 후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테일러의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한 표준화와 업무 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세기 초 포드 생산 시스템입니다. 포드는 조립 라인 이동과 대량 생산이라는 차원을 추가해 제조 규모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포드는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작업의 지속적인 이동을 포함하는 흐름 생산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차량의 구성 요소를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아닌 몇 분 안에 제작 및 조립이 가능토록 하여 수작업 생산과 차이 다른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생산 프로세스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1908년에서 1927년 사이에 포드 모터 컴퍼니는 1500만 대 이상의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군은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도요타 생산 시스템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오노 다이이치와 도요다 에이지 같은 도요타 리더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포드 생산 시스템과 미국의 슈퍼마켓의 벤치마킹을 통해 영감을 얻었지만 일본의 시장 상황과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 독자적인 방법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1950년 사키치의 조카인 에이지 도요타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의 루즈 공장을 3개월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디어본 공장은 포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조시설로 하루에 수천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포드의 생산 시스템을 연구한 에이지 토요더는 포드가 채택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토요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장에 이를 양산 적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소형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대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포드의 양산체제는 도요타의 고객의 소리보다는 생산량에 집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 맞는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다이치 오노와 시게오 신고가 협력하여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필요한 양에 맞게 기계를 조정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을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고품질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TPS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MIT 교수인 워맥 교수가 TPS를 연구하고 린이라는 활동으로 명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린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6시그마와 접목하여 린6 시그마라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린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린의 탄생의 기원은 일본의 도요타사의 활동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린의 기원은 토요타 생산 시스템으로 그 기본 기반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토요타가 주로 개발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입니다. 토요타의 다이치 오노와 시게오 신고가 TPS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도카로 사람의 손길을 통한 자동화로 기계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지시켜 불량품 생산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트로 저스트 인 타임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과잉 생산 및 재고로 인한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카이젠 활동으로 경영진부터 라인 작업자까지 모든 직원이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필수 철학입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기반하여 린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린의 탄생과 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는 제임즈 워맥과 데니얼 루즈가 쓴 세상을 바꾼 기계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책은 일본 외 지역에서 린을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7년 워맥이 설립한 LEI는 린 사고방식을 장려합니다. 출판물, 워크숍,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소는 린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기 린은 제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원칙은 서비스 산업,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린 방법론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훨씬 더 널리 퍼졌습니다. 최근 린과 6시그머가 통합하여 린6 시그마라는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린6 시그마는 낭비를 식별 및 제거하고 프로세스 변동성과 결함을 줄임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입니다. 주요 목표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자원, 시간, 에너지 및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6 시그마와 린의 원칙이 융합되기 시작하여 린6 시그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린이란 무엇일까요? 낭비를 최소화하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린은 제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을 제거하며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린의 목표는 우선 고객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를 제거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흐름을 최적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린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TPS와 린은 활동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활동은 각각 지향하는 바와 목표가 다른 활동입니다. 다만 두 활동 간의 툴즈 측면 활용 측면에서는 린이 TPS를 기반으로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원은 TP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도요타에 의해 개발되었고, 린은 2000년대 초 제임스 워맥 교수에 의해 TPS 원칙을 기반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하도록 개발된 방법론이었습니다. 목표 지향점도 TPS는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집중하고, 린은 고객의 가치를 향상을 지향합니다. 적용 범위 또한 TPS는 주로 자동차 제조 관련하여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린의 경우 의료, IT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PS와 린의 문화적 차이를 간단히 방법론 하우스 구조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TPS와 린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TPS는 동양식 건물 형태로 기둥을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 형태라면 린은 필요한 벽돌을 통해 쌓아가면서 집을 짓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린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낭비와 가치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린 도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곳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조혁신 김사부였습니다.